1996년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조종기를 타고 탈북한 이철수 공군 대령의 이야기이다. 이 대령은 탈북을 하고 싶어서 탈북한 게 아니라 북한이 자신의 등을 떠밀어 탈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철수 대령의 탈북의 시초는 바로 자두 한 개 때문이었다. 때는 1993년 당시 김정일 가문을 위한 자두 농장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 유례없는 대기근이 찾아오게 된다. 굶어 죽어나가는 인민들이 발생하고 그들의 삶은 아주 막막한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모토인 수령님의 만수무강, 안녕을 위해 농장에서 각 나무마다 설탕을 100kg씩 나무 밑에 묻어두었다고 한다. 이유는 수령님이 드실 자두가 맛있게 자라라. 그 이유 하나뿐이었다.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집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 우리 농장에 설탕을 땅에 묻더라.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집 8살짜리 아들이 밤에 배가 고파 몰래 기어 들어가서 땅 밑에 묻어둔 설탕을 퍼먹게 된다. 이윽고 그 8살 남자아이는 공개 총살을 당하게 된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당시 이철수 대위는 자신의 가장 친한 동기에게 어떻게 어린아이를 총살하냐는 푸념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들은 동기는 상부에 즉시 고발했다. 자두 한 알로 시작되어 이철수 씨의 말 한마디까지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문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먼저 탈북했던 이웅평 대령이 남한으로 전투기를 타고 기순한 이후로 초예민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종사들 사이에 당성단련 강습이라는 게 생겼다. 당성단련 강습이란 1년마다 2주간 그 부대에서 가장 큰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축출해 단상 위에 세워놓고 사상투쟁, 즉 집중 비판을 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단상 위에 문제가 되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방금 전까지도 나랑 같이 일하던 전우가, 동료가 자신을 향해 집단적으로 언어 폭행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철수 대령의 당시 기억으로는 대대 강당에 들어갈 때 동기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날의 기억은 악몽과도 같았다. 70명이 자리에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2시간 동안 단상의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혼자 단상에 덩그러니 선 채로 바보가 되어버렸다. 집중 비판이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혼자 단상에 있는데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철수 대령은 당선 단련 강습 대상으로 선정되어 단상 위에 세워지게 되고 70명 앞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고 동료, 후배, 선배들이 자신을 향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처음 5명이 말하는 걸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가 전부였고 수십 명이 하는 비판을 묵묵히 받아 적기만 해야 할 뿐이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단상에 혼자 서서 집중 비판을 받고 나면 발이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한다. 단련 이후 동료들은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훈련받는 것도 감시당하고 심지어 사격훈련 때도 뒤에서 자신에게만 총을 들고 감시하고 자신이 비행기 훈련 시작부터 착륙할 때까지 공중에서 전투기가 추적 감시하며 땅이나 하늘이나 비행장이나 어디에서든 자신을 감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건 1993년이지만 이철수 대령이 탈북한 것은 1996년 5월 23일이다. 즉 3년 동안 묵묵히 버티면서 하루하루 지냈던 것이다. 북한 내에서 조종사면 특급 신분이고 훈장도 받을 만큼의 대우를 해주었다. 당시 이철수 대위는 자신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언젠가 군내에서도 자신을 점차 인정하고 용서해줄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이다. 그러나 1996년 귀순을 해야겠다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다. 8월 당선 단련 사상투쟁 대상으로 다시금 자신이 선발됐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이 찾아오고 이철수 대령은 비행기 훈련이 있었던 5월 23일에 이번 비행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죽을 결심으로 귀순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철수 대령은 애초에 탈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자신의 아버지 역시 공군 소속 엔지니어 출신이고 북한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투기 조종사였기 때문이었다. 자두 사건이 없었다면 평생 굶어 죽지도 무시당하지도 않는 특급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탈북을 한 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말 한마디가 동료, 선배, 후배 모두 24시간 자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 시선들이 한순간에 좌절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이 대단했을 사람이 한순간에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되니 더더욱 견디지 못했을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1993년 5월 23일 평안남도 순안군 온천 비행장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미그 19를 이끌고 황해남도 태탄군 쪽으로 남하해 NNL을 넘게 된다. 당시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려 했으나 연료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상황이 되어 비상 착륙으로 수원 비행장 활주로에 안착했다. 귀순 과정에서 당시 조종했던 미구 19 기체를 포함해 같이 가져온 전투기에 대한 정비와 운영 및 북한 공군 편제에 대한 전술이 적힌 교본, 그리고 24종 58점에 달하는 유류품이 있었다. 북한 공군용 조종사 헬멧과 G수트, 비행복 안에 입은 운동복도 있었지만 당시 신형 군관용 권총인 백두산 권총의 실물과 실탄, 탄창 2개, 권총집 모두를 포함해 당시 금액으로 4억 7,800만 원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2023년 기준으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에 귀순한 이후로는 군인으로서 2022년까지 26년간 조선인민군 출신의 전투기 조종사라는 점을 살려 조선인민군 전략, 전술 분석 및 전투 정보 등을 교육하는 교관직 임무를 주로 수행했었다. 복무를 마친 후 공군 대령으로 예편되었고, 복무 중 잡음도 전혀 없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전역 후에도 대외적 활동을 드물게나마 이어나가는 등 현 시점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삶에 적응한 북한군 출신 인물이라고 한다.